자, 시작하자고요. 2강 들어갑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금의 이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그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 다시 한번 내는 게 뭐다? 종합부동산세. 항상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요.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야 된다. 자, 그러면은 23쪽 인세, 물세라고 나와 있죠? 자,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 인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거기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고요. 인세, 밑줄 그어 사람 중심으로 납세무자의 담세 능력과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다. 사람 중심으로 알아들었나요? 능력과 인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너는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너는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 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인세라 그런다. 그 다음 물세. 자, 물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물건 중심이에요. 물건 보고 과세한다. 물건 중심. 인세는 뭐라고? 사람 중심. 이렇게.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니까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까요? 물세 제일 밑에 담세 능력과 관계없이 물건 보고 세금을 매겨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물건 보고, 그러니까 능력 안 따져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물건 보고 취득세를 내야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인세는 대부분 국세입니다. 그리고 물세는 대부분 뭐다?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까? 납세지는 어디에다? 주소지. 사람 따라다닌다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그 지방세는 뭐다? 대부분 물세예요.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래서 납세지는 소재지 지자체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인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별로 어떻게 과세한다? 합산 과세합니다. 사람 중심이니까 갑돌이가 근로소득도 있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왜 합산해요? 세율은 주로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을 써서 대부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인세 1번 나와 있죠? 특징, 인세는 사람이 보유하는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하여 세금을 매긴다. 그럼 합산하니까 세부담은 무슨 세율을 주로 곱한다? 누진세율. 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 되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하려니까 누진세율을 써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래도 주로 네 번째 줄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 줄여서 누진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취득세, 박스. 자, 지방세는 취득, 물건 보고 세금을 매겨요. 물세. 등록면허세도 뭐다? 물세. 재산세는 둘 다 있어. 물세, 인세 둘 다 씁니다. 나중에 강론에서 배워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사람 중심, 두 녀석은 뭐다? 인세. 그래, 물세와 인세를 같이 쓰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 뒤에서 배워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24쪽 꼭대기 특징. 자, 물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특징 나왔죠? 물세는 재산 자체에 대하여 물건 중심이죠?
대표적인 개별과세다. 물건별로 어떻게 한다.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물건 보고 물건별로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합산을 안 해요. 개별 과세하니까 주로 일정하게 무슨 세율을 써서 세금을 계산한다? 비례세율을 쓴다. 물건별로 물건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왜 개별 과세할까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와. 우리가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에요?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죠? 그럼 오늘 상가를 분양받으면 60일 이내에 취득세 내는 거야. 다음 달에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 따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물건 보고 개별 과세한다. 개별 과세하는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합산하면 뭐다?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합산하는 거는 자, 비례세율을 쓴다. 뒤에서 배워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5번.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 칠판 봐요.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뭐다? 세율. 세율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세금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금 계산. 자, 시험은 어떻게 나와? 세부담률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 밑에다 곱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 용어가 뭐야?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뭐를 말한다? 수량을 말한다. 이게 과세 표준의 의의입니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가액 또는 뭐를 얘기한다? 수량 등을 얘기한다. 이게 과세표준의 법용어예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오면 뭐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개는 다 종가세죠? 가액 금액으로 계산해. 단 양다리 걸치 있는 거 가액이나 뭐다? 수량 등으로 계산하는 뭐가 있다? 등록 면허세. 딱 5개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등록 면허세가 답이에요. 자,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가 들어갔다. 전세 들어가요. 전세 금액 4억이라고요. 4억. 전세 금액 4억이에요.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 들어갔어요. 그럼 전세 금액 4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내야죠? 그럼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설정 등기할 때 과세표준은 뭐다? 전세 금액.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자, 이제 전세 들어요. 자, 전세 들어. 그럼 이제 기간이 끝나면 말소시켜야죠? 말소 등기할 때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건수로 계산해. 건당 6,000원씩 계산한다고요. 그럼 건수는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건수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칠판 봐요. 그리고 세율은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이 종가세는 비율을 곱해야 돼요. 퍼센트.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퍼센트를 뭐라 그래요? 법에서 정해졌죠?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퍼센트를 곱해야 된다고요. 그럼 퍼센트를 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표시 방법에 따라 천분비 또는 백분비로 표시합니다. 그럼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변동되게 곱해. 변동되게 곱하고 일정하게 곱하는 경우가 있죠?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이렇게 쓰는 거야.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출제가 나온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쓰는 세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정률세율.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죠? 그럼 정률세율은 누진세율이 뭐다?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누진세율. 그리고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거죠.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증가한다. 누진세율. 6가지로 뭐라 그런다? 초과 누진세율. 변동되게 세율을 곱합니다. 자, 그 다음 수량에는 뭐를 곱해야 돼?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되죠? 뭐를 곱해야 돼? 금액.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매 일건당. 자,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 매 일건당 얼마씩 곱하라? 6,000원. 6,000원. 그러면 뭐가 나온다? 세액이 나온다.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에서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한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종량세는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와요.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곱하라. 이 금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씩 곱한다? 6,000원.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 나왔네. 자, 박스 위에 나와 있죠? 자, 가액에는 뭐를 곱한다? 퍼센트. 율이 정해져 있죠? 정률세율. 줄여서 정률세. 그 옆에 두 개 적어야지.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그래서 정률세는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여야지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강론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됐어요? 박스? 자, 종과세. 자, 종과세는 과세 물건을 뭘로 측정한다? 화폐 단위, 금액. 화폐 단위가 금액 또는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 또는 가액.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과세. 자, 밑에 종량세. 자, 종량세는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 표준이 뭐다? 수량이나 면적.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등이야. 등. 등이 뭐다? 건수.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등이 뭐라고요? 건수. 한 건당 6,000원. 등, 건수. 그럼 옆에 딱 나왔네. 자, 포인트 딱 나왔죠? 5개. 다 종과세잖아. 그러나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5개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가 답이에요.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답이라고요?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자, 오늘 수업은 어려운 거예요. 전체니까. 그죠? 이 총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론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운 거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5조.
독립성에 따른 별 붙여. 이번에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박스를 봐요. 세금 5개 나왔네. 세금 5개 나와 있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일정 가액을 넘어갔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팔아먹을 때 양도세 나왔죠? 이거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그리고 위에 적어요. 또 하나. 본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독립세예요. 두 글자로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이렇게.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지선다형. 얼마나 출제하기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럼 꼭대기. 독립세가 뭐다? 글자 그대로 뭐다? 각각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따로따로.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그래도 독자의 과세 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그래서 5개 따로따로 과세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독립세다.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자, 그 다음 부가세. 이거는 약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아, 부가가치세 10% 따라오갔잖아요. 줄여서 부가세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가세는 줄임말이 아니에요. 독립세와 함께 뭐다? 납부하는 세금.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만들어서 본세와 함께 징수한다고요. 그럼 세금이 늘어나겠죠?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부가세 나왔잖아.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여 본세에 부과하여 밑줄고 본세에 부과하여 본세에 붙여서 또 본세에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정한 세율로 그 본세의 납세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부가세가 붙으면 본세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그럼 세목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 그러나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그래도 본세에 부과되어 과되는 부가세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필수예요, 이거. 밑에 이름, 세목, 기역, 니은. 그래서 부가세는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니은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럼 잘 봐요. 한 줄을 물어볼 수 있어.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국세. and 뭐다? 목적세. 목적세. and 뭐다? 부가세. 이렇게 나오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에요. 농특세는 국세다. 아까 배웠죠?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목적세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뭐다? 부가세다. 이렇게 전체적인 거 한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지니까 지방세. 지방세요. and 목적세.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리에만 사용하라. and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뭐다? 부가세. 뭐만 달라? 지방세. 농특세는 국세. 뒤에는 똑같죠? 한 줄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세금의 이름을 알아야 돼. 일단은 이름을 먼저 봐요.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따라붙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둘 다 따라붙어. 취득세, 기역, 니은 따라붙죠? 자, 등록면허세도 이름만 봐. 지방교육세, 농특세 오른쪽 적혀 있잖아요. 둘 다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암기해야 돼? 부가세 2개.
이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혼자서는 징수를 못해요. 반드시 본세가 있어야 걷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다고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일단 이름을 먼저 알아요. 자, 재산세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하나씩만 붙는다. 어떻게 암기해?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붙어. 이게 출제됐던 거예요. 재산세의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답이라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죠? 그러니까 국세가 붙는 거야.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도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그 세 가지는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단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다? 둘 다 붙입니다. 둘 다 붙인다고요. 이렇게. 이게 상중하를 물어봤을 때 학급 문제예요. 학급 문제라고요. 자, 그럼 중급 문제. 자, 감면 받아요. 이제 감면.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감면 받으면 농특세가 또 붙어. 몇 프로? 20%.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세에 감면인 경우 농특세가 또 붙어요. 20%.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농특세 20%는 감면받았을 때만 붙는 거예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뭐가 붙는 거야? 지방교육세 20%가 붙어. 이거는 납부세액. 등록면허세 세액은 납부세액이 20%가 붙어. 그러나 농특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뭐다? 감면받는 경우 농특세가 또 붙는다고요. 감면자가 세 군데 있어. 양도세. 자, 여기 봐. 양도세는 뭐다? 납부세액엔 없어. 납부세액엔 안 붙어요. 감면받은 세액에 농특세가 20% 붙습니다. 그래서 감면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또 내야 돼. 20%. 매년 내는 세금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에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농특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면세액이다.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한 번 내는 세금에 감면받으면 농특세 20%가 붙어요. 감면세액이 20%, 농특세, 재산세, 종부세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양도세야.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야.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죠?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다고요. 감면을 예를 들어서 40% 받았다고요. 감면 받았어. 이렇게.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 그럼 감면 40% 받았죠? 그럼 1,000만 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세,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에 40% 감면 받으니까 얼마? 600만 원. 600만 원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40%가 400이니까. 자, 그럼 이제 감면을 얼마 받았어? 감면 400만 원 받았잖아. 그럼 400만 원은 본세. 이건 안 내는 거야. 양도세 400을 안 내. 그 대신 여기에 몇 프로? 20%는 농특세로 내줘야 돼. 얼마야? 80만 원. 그래서 은행에 얼마 내야 돼? 680을 내야 된다. 양도세 400은 감면받은 거야.
그럼 여기에 20%는 뭘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돼요. 그럼 농특세 20%는 납부세계에 붙은 거예요. 감면세계에 붙는 거야. 감면세야. 그래서 양도세, 이거 한 줄 물어볼 수 있어요. 납부세계 20%, 농특세 틀려요.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는 농특세가 있다 없다? 없다. 감면세계만 붙는 거라고요. 그냥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괜히 내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네요. 절대 세법은 계산 신경 쓰면 안 돼요. 제가 왜 계산을 하나요? 계산을 통해서 법이론을 이해하시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에 신경 쓰지 말자. 자, 일단은 기초과정은 여기 것만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 취등록면허세는 칠판 봐요. 둘 다 붙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씩만 묻는다. 뭐를 암기하면 끝나는 거야? 부가세는 두 가지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건 암기해야죠? 그럼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종부세는 국세가 붙고 양도세는 국세가 붙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계 아니라 뭐라고? 감면세계. 그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감면세계 20% 농특세는 어디에만 붙는 거다?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만 붙잖아요. 매년 내는 세금은 안 붙어요. 감면이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감면세계, 농특세 20%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 박스 나왔네. 25쪽. 자, 취득세는 일단은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죠?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뭐 할 때만 붙어? 감면시. 그 재산세는 하나만 붙어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 하나만 붙죠? 그러나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안 붙어요. 뭘 붙는다? 감면시. 감면받았을 때 붙는 거라고요. 감면받았을 때는 한 번 낼 때만 등록면허세 붙죠? 그 취득세도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붙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옆에 보면 되는 거고, 널찍한 거. 자, 넘어가죠. 용어 정리 나와 있네. 자,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자, 용어, 그래서 세법은 이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표준세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옆에 적어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보다 탄력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를 표준세율, 탄력세율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뭐다?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사의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탄력세율. 그래서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가 중요해요.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5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옆에 나왔네. 다 50%에 50%. 율이 다 50%라고요. 다 50%잖아. 시험은 어떻게 나와? 30% 땡, 80% 땡. 그래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므로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탄력세율. 자, 과세표준 아까 얘기했죠? 과세표준은 밑줄 그어 세액산출. 세액산출이잖아. 자,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그럼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량세. 딱 적고요.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그 옆에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이렇게.
종량세, 종과세. 자,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나중에 배워요.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야. 그럼 신고할 때는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지. 반드시 법률에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법정신고기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이거를 법정신고기한이라고 그래요. 자, 소득세. 언제가 법정신고기한이에요? 올해 벌었으면 다음 해죠? 소득세,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야? 다음 연도. 올해 벌었으면 다음 연도 언제까지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을 물어보죠? 이게 기간이야.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를 신고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끝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신고 기한. 그래서 기간은 처음부터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을 물어보면 마지막 날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신고 기간. 처음부터 끝. 기한은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고 기간. 기간만 알면 기한은 자동이죠?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신고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입으로만 떠들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법정신고기한.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읽어보고. 자, 납세의무자. 자, 5번 나와 있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중요한 것은 과로입니다.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납세자. 세 글자죠? 납세자.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와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근데 괄호가 중요해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정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5번은 제외한다. 6번은 포함한다. 그래도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거 괄호, 포함, 제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언제나 출제돼. 괄호가 나오면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5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야 정답이야. 6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럼 잘 봐요. 자, 여기 보세요. 납세자. 세 글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죠? 그럼 납세자는 뭐와 뭘로 구분할까요? 납세. 본래의 납세 의무자야. 본래. 줄여서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제2차. 제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납세 보증인.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죠. 그다음 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와 특별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들어요. 납세자는 1번과 2번을 포함해서 쓰는 용어예요.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전체. 그러나 납세 의무자 속에는 뭐다? 징수 의무자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납세자는 무조건 뭐다? 포함한다. 이게 6번 지문이에요. 납세자는 무조건 괄호가 뭐다? 포함한다. 납세 의무자는 징수무자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6번 지문이라고요. 자, 본래인 납세무자가 누구예요? 취득하면 취득자. 그죠? 이런 게 본래인 납세무자예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 이게 본래인 납세무자잖아요. 그 팔아먹으면 양도자.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본래인 납세무자야. 그냥 줄여서 납세무자라고도 얘기해. 취득하면 취득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 팔아먹었으면 양도자가 납세무자가 되겠죠? 취득하면 취득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권리자.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재산 소유자. 팔아먹었으면 양도자가 뭐다?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그 다음 제2차. 제2차는 뭐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죠?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때, 부족한 경우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가름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자예요. 납세 의무가 있는 자. 이거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하죠? 그럼 부족했을 때는 납세 의무자를 가름이 뭐다? 대신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래서 참고에 나왔잖아. 쭉 읽어보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를 승계받은 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다? 연대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뭐다? 동등하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자. 동등하게. 이렇게.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상속받죠. 부모님이 돌아가서 상속받아. 그럼 상속인이 4명이야. 다 법정 지분이 있겠죠? 그럼 상속인 4명은 알아들었나요? 동등하게 상속세를 책임지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받고 자녀 완도 받고 자녀 투도 받고 자녀 3명도 받죠? 근데 어머니가 뭐다? 상속세를 안 나고 가출해버려. 가출해. 응? 그럼 자녀 3명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연대 규정. 그럼 연대 규정은 뭐다?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 같이 내는 거고 한 사람만 내도 인정을 해 주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증임은 뭐다? 글자 그대로 납부를, 세금 납부를 뭐다? 보증선자. 보증선자야.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몇 가지가 있다? 원래 4가지. 본래의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보증인이 있다고요. 보증인이 있는 거예요. 4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밑에 참고 나왔네. 밑줄 긋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 승계를 받은 자 이런 건 필요 없고 연대 납세 의무자.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징수 의무자가 뭐냐? 징수 의무자는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지방세. 그럼 이거는 뭐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포인트가 뭐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대신 납부한다. 주로 누구를 얘기해? 회사가 원천징수무자, 특별징수무자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나왔네. 납세자, 본래의 납세무자, 그 다음 연대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납세부정인. 자, 제일 밑에 원천징수무자, 국세,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무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해는 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격이 다른 거죠? 위에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야. 밑에는 내가 부담하고 납부는 뭐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거둔 다음에 납부하는 거. 성격이 다른 거예요. 뭐가 있어? 회사에서 월급날 뭐를 띄어? 근로소득세를 띄잖아.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그럼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근로소득세를 떼어. 그럼 여기에 10%는 또 뭐를 띄어? 지방소득세를 또 띄어. 지방소득세. 이거는 지방세니까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한다 그래요. 10%를 이렇게 띄어. 월급날 근로소득세 띄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그럼 근로소득세의 10%는 또 뭐를 띄어? 지방소득세를 또 띄어. 그 지방이니까 뭐라 그런다 이거를? 특별징수.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된다? 회사가 된다. 자, 결론. 그냥 너줄너줄 설명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뭐가 출제돼? 자, 납세자 속에는 다 포함한다. 알아들었죠? 납세자는 다 포함해. 저건 제외했나 그러면 땡이야.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속에는 뭐를 제외한다?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성격이 다르니까. 납세자는 무조건 포함이야. 납세 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 지문이 뭐다? 5번 괄호가 제외라고요. 6번은 납세자는 다 괄호 포함. 정리됐어요? 그럼 우리가 제2차가 무서워요? 연대가 무서워요? 연대가 무서운 거예요. 함께 책임을 지니까. 자, 넘어가죠. 자, 특별징수 나왔네. 자, 27조. 특별징수 나와 있죠? 자, 특별징수나 밑줄고. 징수할 때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즉 회사를 얘기하죠. 하여금 징수와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뭐란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거를 얘기하죠. 근로소득세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여기에 10%를 뭘로 또 내야 돼? 지방소득세. 회사에서 걷어요. 자, 특별징수 의무자.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회사야, 회사. 특별징수 의무자잖아. 특별징수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게 뭐야? 제외. 특별징수 의무자는 뭐를 물어봐? 이거 봐.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않지만 세 글자 납세자에는 어떻게 한다? 해당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제2차 납세무자. 자, 제2차 납세무자는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밑줄고 가름하여, 즉 대신하여. 그래서 납세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세금 낼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했을 때는 뭐다? 가름하여, 대신하여.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연대. 참고 나와 있죠? 연대 납세무자 나왔잖아. 자, 납세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무자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밑줄고 동일한 납세 의무. 동일한 납세 의무. 즉, 이 뜻은 뭐다? 동등하게 납부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등하게.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보증인은 뭐다? 세금, 납부를 보증선자예요. 납부를 보증선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11번. 자, 지금부터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가 결정해? 납세의무자가 밑줄고 납세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신고납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과. 옆에 적어. 부과는 결정. 똑같은 지문이에요. 결정은 부과다. 그래서 납세무자 또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과. 납세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라 그래요. 그럼 부담시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결정. 항상 부과랑 똑같은 거는 결정이 생략된 거라고요. 부과는 뭐랑 똑같은 얘기다? 결정. 그러니까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부과.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오른쪽 박스죠. 그죠? 박스. 중간은 알 필요 없어요. 중간은. 자, 한 번 내는 세금은 뭐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매년 내는 세금이 뭐야? 매년 내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가 뭐야? 고지납부, 고지서를 보내주는 게 보통징수야. 보통징수, 고지서 납부죠. 넘기면 나와요. 자, 넘기면 나온다고요. 자, 28쪽. 자, 징수. 자, 징수는 이제 부담시켜줘. 앞에서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부담시키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부과. 자, 나왔다. 보통징수.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보통징수. 괄호에서 적어요. 정부 부과. 괄호에서. 이거는 고지납부예요. 고지서로 우리에게 통보해서 납부하는 세금. 고지납부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근데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가, 부가가 뭐다?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주죠? 과세하는 세금. 부가는 항상 결정이에요. 그러다 지방세는 고지납부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고지서로 발급해서 세금을 걷어간다고요. 그래서 14번 고지서 발급.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원래는 뭐다? 통보징수야. 고지서로 통보하면은 통보징수면 전 국민이 다 알아들어 버려. 못 알아듣게끔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즉 고지납부를 하는 거예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고지서를 들고 은행 가서 납부한다고요.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가산세. 별 딱 붙여요. 15번. 가산세. 가산세예요. 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칠판 봐요. 세 가지가 있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 고지 납부 뭐가 있다? 보통 징수가 있고,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걷어가는 세금, 특별 징수 또는 원천 징수가 있겠죠?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 고지서를 발급하죠?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리고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가 있죠? 이거는 배웠잖아요. 그죠?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고 납부하는 거. 이거 배웠잖아요. 자, 그럼 요 문제예요. 그럼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해.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면 세금 결정을 누가 할까요? 정부가 하겠죠? 그럼 정부가 할 때는 그대로 결정하나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하나요? 세금을 늘려서.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죠? 그럼 결정할 때는 세금을 늘린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세. 가산세. 이거는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 세액에. 즉 이거는 뭐가 된다? 그래서 세목이 되는 거야. 가산세는 취득세면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양도세면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다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고요. 즉 세목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가 되고. 자,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이행을 안 했어.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붙어. 그럼 가산세는 여기서는 취득세가 되겠죠?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바뀌는 거야? 120만 원짜리.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래서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 그래서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한다? 세금 액수에. 즉 두 글자로 뭐가 된다? 세목.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산세 나와 있죠? 밑줄 그어. 의무의 성실한 이행. 의무 이행을 안 했잖아.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안 하는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세 번째 줄 밑줄 그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세목. 두 글자로 세목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고 양도세는 양도세가 늘어나네요. 자, 그 다음 16번. 자, 16번 뭐가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잖아. 자, 징수금이란 뭐를 얘기한다? 지방세. 그리고 체납처분비를 얘기하는 거죠. 체납처분비가 뭐다? 여기 보세요. 세금을 납부를 안 합니다. 세금을 연체하면 지자체는 뭐가 들어가? 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가죠. 압류가 들어가서 뭐다? 공매처분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간다고요. 그럼 걷어갈 때 그럼 우리는 지방세는 2순위입니다. 1순위가 뭐다?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 지방세가 2순위 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징수금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체납처분비가 뭐다?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체납처분비. 그리고 옆에 적어요. 국세에서는 강제 징수비라 그럽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돈, 징수금은 뭐가 있다? 강제 집행비용,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징수 뭐다? 금. 자, 17번 나왔다. 지방세는 뭐다? 체납처분비. 국세는 뭐라 그런다? 강제징수비. 어찌고 저찌고 압류가 들어갔죠? 압류 밑줄 긋고 매각 밑줄 긋고 압류에서 매각 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징수비.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중요한 건 이거 세 가지예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신고 납부. 이행을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는 뭐를 붙인다? 가산세를 붙인다.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이해됐어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